안녕하세요. 여자애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팟캐스트 신간 서점을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매주 올리던 게 지금 덜어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시는데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 전에는 좀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5월에 읽었던 소설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실제로 제 삶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던 소설이라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바로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입니다. 이 책 소개해달라고 하신 분들 댓글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팟캐스트에도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표지 한번 감상해 보세요. 표지가 굉장히 예쁘죠. 이 노란 부분에는 이 박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반짝반짝여가지고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달까지 가자의 표지를 그리신 작가님은 권서영 작가님이신데요. 최근에 표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딱 봐도 이분이 그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강렬한 색채와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느낌까지 곁들여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책 한 권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김보영 작가님의 얼마나 닮았는가 라는 SF 소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죠. 네, 이런 느낌의 그림을 보신다면 혹시 권서영 작가님이 아닌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쓰신 장유진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장유진 작가님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창비 신인 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대학 졸업 후 판교의 IT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달까지 가자에서도 직장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로망 등을 굉장히 면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진 작가님의 작품을 두고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20, 30대의 직장인이라면 내 얘기 아닌가 라는 싶은 사무실의 풍경과 관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월급으로는 부족한 나의 현실의 상황들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목이 달까지 가자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달까지 가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정다혜, 강은송, 김지송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마론제가에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비공채 출신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근본 없는 애 취급을 받거든요. 다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인턴을 거쳐 정규직이 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다혜가 정규직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팀장님이 다혜를 예쁘게 봐서 여기까지 좀 이끌어 왔는데 다혜가 뽑히자마자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끈떨어진 낙하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은상은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한 2살 정도 위로 보여요. 은상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했고요. 지송은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4년 전 회계팀 사람들이 줄퇴사를 하게 되면서 급하게 수시 채용된 케이스입니다. 이들이 팀도 다르고 사실 입사 날짜도 다를 수 있었는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게 되면은 인사팀에서 같은 날 입사를 하세요 라고 하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3사람은 같은 날 입사를 하게 됐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친분이 쌓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회사에서 또 메신저로 일상이나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한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 셋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서 커피를 좀 마시는데 은상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혜와 지송은 은상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남자가 생겼냐라며 추궁을 합니다. 하지만 다혜는 남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날 그들의 그 대화 속에서 비어져 나오다 못해 꿀렁 넘쳐흐르는 오묘한 긍정의 기운이 넘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기운을 뿜뿜뿜 뿜어내니까 친구들이 계속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은상은 아주 조심스럽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 투자 금액이 떡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은상이 저라도 그렇겠어요.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게 새어 나오니까 사람들 눈에도 그게 보이게 된 거죠. 은상은 다혜와 지송에게도 함께 가상화폐 투자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다혜와 지송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거절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혜는 뭐 학자금 대출도 갚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자신의 환경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꿈틀대는 욕망에 작용을 하여 은상에게 나도 한번 해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부의 줄거리이고요. 2부에서는 다혜와 은송의 투자 금액이 숫자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고공행진도 하고 떡락도 하고 거기서 울고 웃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저도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은상이 산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이라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였습니다. 너무 아는 게 없죠.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모른다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검색해봤고 현재 시세를 확인했고 그리고 은상이 얼마 때부터 얼만큼 샀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은상의 마음처럼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상은 7,200원대에 이더리움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의 현재 시세가 얼마냐 하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시세는 498만 원입니다. 은상이 7,200원대에 한 주만 샀다고 해도 한 이더리움만 샀다고 해도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7,200원에 샀다고 해도 그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은상의 수익률은 400만 원이 넘게 된 셈이에요. 근데 그때 은상은 자신의 어떤 쌈짓돈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다가 이더리움을 삽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실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겨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제가 현재 이더리움의 그 금액이 400만 원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점에서는 은상이 7,200원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체 은상은 어디까지 금액이 오르는 걸 보고 매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거는 책을 다 읽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이고요. 그 두 번째 궁금증은 뭐였냐라고 하면 너무 현실적이고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자가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게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일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작가님이 은상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작가님은 IT 회사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투자하진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도 진작할 걸 그랬다. 왜 안 했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집필을 하실 때 한쪽 모니터는 한글을 띄워두고 한쪽 모니터에는 그래프와 엑셀을 띄워두고 거래소 차트와 그 숫자를 비교하면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2017년도에 그래프 거래소 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의 곡선이 J 곡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J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하강이고 갑자기 J의 모양으로 떡상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은상과 다혜는 이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를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또 해시태그로 이더리움 사주세요 라고 이제 적었어요. 이제 저희 동네 친구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자기는 얼마 전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다. 그리고 나서 돈을 벌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밑에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도지코인을 사가지고 강아지 유치원비를 벌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 책과 그리고 제 실존하는 동네 친구들의 어떤 댓글을 통해서 나도 해볼까 라는 호기심이 굉장히 크게 생겼던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은상의 그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돈을 번다는 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걸로 과연 이야기가 끝나도 되는가라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학습되어진 어떤 그 선비적인 그 마인드를 따지자면 돈을 벌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그 클리셰가 있잖아요. 돈은 결국엔 인간의 정신을 해친다라는 그 클리셰를 이 책이 그것을 지킬까 혹은 그것을 무너뜨릴까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불이 다혜와 은송의 그 금액이 올라갈 때 어떤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닌가? 누군가 죽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조바심을 내면서 막 봤는데 제 예상과 달리 그리고 제 그런 고리타분한 가치관과 달리 책은 현대인의 로망을 향해서 실존하는 이야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뒷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돈을 우리가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터치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작가님은 정리를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은 작가의 말에서 좀 잘 드러나는데요. 작가의 말을 보시면 작가님은 20대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누가 3억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당장 이제 월급이 앵꼬 나면 30만 원이라도 쌈짓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집을 구할 때, 뭐 차를 살 때, 그리고 필요한 목돈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작가님은 등장인물에게 정말 3억씩을 줘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억을 주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도구가 된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어요. 근데 저는 시드머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있는 돈을 얼마를 가져다가 넣었는데 제 수익률도 한번 공개해 볼까요? 현재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투자를 한번 했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20%까지의 손실을 봤는데 그냥 저는 많이 돈을 넣은 게 아니라서 그냥 뭐 몇 년 묵히는 셈으로 두자. 뭐 가상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은 화폐 가치가 낮은 걸 사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오를 텐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두자. 지금 이 돈을 당장 꺼내서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둬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까지 오른 거예요. 사실은 더 컸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4%인데 약 8만 원가량 손익이 났다라는 걸 보시면 금액이 작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책의 띠지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보시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우리에게는 일확천금이 필요하다. 이 문구가 저는 너무나 좀 뼈 때리는 문구였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달까지 가자는 그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속칭 은어로 계속 떡상을 바랄 때 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to the moon이라고 구호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투자를 한 다혜가 은상과 대화를 할 때 뭐 언니 금액이 이만큼 오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이서 달까지 가자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월급만으로 부족해 일확천금이 필요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책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성장한 이야기, 또 제가 어불성설 투자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이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혜와 은상, 지송은 비공채 출신으로 회사에서 근본 없는 애 취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더불어 이들은 흙수저입니다. 그간 그들이 나눈 대화 일상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부모가 대졸자라거나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거나 하는 그 정보는 없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대신 집안에 빚이 있고 아직 다 갚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은 집값이 싸고 인기 없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도 물론 월세이고요. 살고 있는 곳도 5평, 6평, 9평 등의 원룸입니다. 그래서 은상은 이들을 표현할 때, 자신들을 표현할 때 우리 같은 애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출판사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의 조직 구조나 그 조직 환경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한때 한 교육기업에 공채를 뽑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교육기업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불편한 감정들, 어떤 계급사회 같은 느낌 같은 게 떠올랐어요. 당시 그 정규직과 계약직의 업무 차이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쁜 환경이었고 너무 일이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계약직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한 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계약직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일을 잘했다라고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규직 친구들과 또 계약직인 제가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할 때 그 뭔가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소외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소외감은 물론 그들이 저에게 일부러 주려고 했거나 혹은 그 조직이 만든 건 아닐 텐데, 그 설 선물을 똑같이 준다고 해도 저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들은 공채라고 동기라고 하며 똘똘 뭉쳐 있지만 저는 계약직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이었고, 정규직 친구와 제가 면밀하고 긴밀한 친구가 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은상은 이들의 모임을 우리 같은 애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문안이라는 이름은 그 해 이제 회사마다 직원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등급에서 중간에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의 평가를 이들은 매해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혜는 그해 올해 야근왕으로 뽑힐 정도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안 평가를 받게 되자 좀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직장 생활에서 저희가 겪는 그 심정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이쯤 되자 인정은 대체 누가 받는 것인지, 인정받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대리 진급 시기까지 인정이 한 개도 없으면 진급 대상에서 누락된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진급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그러니까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이 등급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건가? 의아할 때가 좀 있었는데, 이런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평가 등급이 발표되는 날의 풍경도 굉장히 리얼해서 이 부분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중에 하루 그런 날이 있다. 겉보기엔 평소와 딱히 다를 바가 없는데도 사무실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날. 각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쩐지 붕 떠 있는 날.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에 날선 긴장이 느껴지는 날. 별다른 소란이 있는 게 아닌데도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한데도 모두에게서 내적인 웅성거림이 느껴지는 날. 속이 시끄러운 날. 출근하자마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부팅시키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기를 천천히 반복했다. 곧장 이메일에 접속해 인사팀 메일을 확인했고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 들어갔다. 바야흐로 평가 시즌이었다. 좀 중량은 했는데요. 이 평가 시즌에 대한 이런 날의 풍경이 잘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의 평가 등급이 연봉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혜는 그의 문안의 평가를 받았고 연봉 인상률은 2%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은상은 연봉률 2%는 물가 상승률이 1.2%인 걸 반영하면 동결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툴툴거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대한 이제 풍경을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대화를 하던 이들은 벌써 시간이 49분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시계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송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매번 겪으면서도 매번 놀란다. 회사에서 잠시 떨어져 달리는 이 기차칸에서는 시간이 2배 정도 빨리 흐르는 것 같았다. 또 점심시간에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그 5분이
점심시간 전체에 8.33333%다 라는 숫자적인 표현을 한 것도 작가님의 기지가 굉장히 밝고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직장인의 그 마음을 잘 아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은상은 가상화폐 투자에 좀 이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서 다혜는 은상을 투자를 들어가고 또 투자 금액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은상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은상을 제너럴 강 이라고 불러요. 은상이 강은상이거든요. 제너럴 강장군 이렇게 부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가상화폐에 그 떡상하거나 내려가는 그 그래프 차트를 찍어서 서로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 그때마다 다 투더문 외치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혜가 투자하기 전과 후에 캐릭터가 변모하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매일매일 모래알처럼 작고 연약한 걸 끌어모아 알알이 쌓아 올리고 있었지만 그걸 쌓고 쌓아서 어딘가에 도달하리라는 기대도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냥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 삼으며 그런 동작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태껏 쌓은 건 지나가는 누군가의 콧김 같은 것에도 쉽게 부스러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구태여 직시하지 않을 뿐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거는 월급에서 일부분을 조금씩 적금해가는 그 형태의 다혜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다혜의 마음이 변하는 표현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박음질이 더는 지겨웠다. 나는 그냥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고 싶었다. 점프하고 싶었다. 뛰어오르고 싶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투자를 했는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 금액이 떨어지고 나면은 더 초조한 마음에 다시 추가 구매를 하게 되고 추가 구매를 하면서 또 손실이 나게 되면 팔고 나서 또 다른 걸로 상쇄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갖고 있는 돈 정말 다 날아갈 수 있다. 이건 손을 정말 잘라야 할 정도의 어떤 중독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하되 더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그 중독성을 좀 알겠는 게 그 가상화폐 플랫폼은 주식처럼 장이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계속 돌고 있어요. 또 자기 전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출근하기 전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금액이 계속 나를 좀 휘몰아치고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정해야 될 때 그때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산 금액이 정말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말에 거의 차트를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도 그의 중독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또 가상화폐는 뭐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만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치가 굉장히 커가지고 위험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운 독서였고요. 장유진 작가님이 이런 직장 소설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이고 어떤 장유진 장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랄함과 현학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지금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그리고 나아가서 40대까지의 어떤 직장인의 모습을 잘 그려서 장유진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짬이 있으시다면은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 연휴도 있잖아요. 이때 이 책을 읽으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과 로망들 그리고 사무실의 풍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멀리서 나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는 캠핑도 한번 예정돼 있고 그리고 3년 반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거를 통해서 같이 투병 생활하고 있는 한우들과 많이 친구가 돼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올 봄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다이나믹한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안녕.